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류미리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류미리 기자가 취재를 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갖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를 노예라고 부를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많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노동 환경이라든지 임금 같은 게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동 개선 대책이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류미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리포트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시급이 적은 것 같고 생활하는데도 최저시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시급이 좀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근로계약서 안 주셔가지고 저희는 근로계약서 안 써요라고 2번 정도 물으니까 그제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만 써서 한 부는 회사가 갔고 저는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물어보니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4명 중 1명은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선 현실적인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건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겁니다. 급여도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에 보탬이 좀 되죠. 그리고 애들 하다못해 책이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러니까 세세한 조잡,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내가 주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편하고 좋죠. 현재 서울시에서 직접과 간접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넓고 법률 검토도 필요해 도입 시점을 예상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하지만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흔히 알바생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최저임금은 정말 제일 낮게 준 임금이 최저잖아요. 근데 알바 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냥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상황인 것 같고 최저임금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이 줘봤자 딱 최저임금 맞춰주는 거고.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도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은 법률에 따라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과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 때문에 혼자보단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끼리 함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 조건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개선을 요구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난 2014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1,300여 명을 직접 고용했고 내년 초까지는 100%를 목표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 권리와 행사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연령별, 직종별 노동 교육도 실시합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사실 존중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한 해고라든지 부당한 대우는 사회의 악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가 민간 노동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유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네, 지금 류밀희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를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취재해 보시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어떤 겁니까? 안 해결돼야 할 문제를 꼽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예. 가장 크게 얘기를 하자면 뭐 임금 문제. 네, 또 뭐 고용 환경. 그 임금은 지금 실제로 상당히 더 벌어지고 있죠. 정규직과 그렇죠. 비정규직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됩니까? 뭐 지난해 뭐 그 관련된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49.5%였습니다. 절반도 못 받는 거죠. 계속 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실태는 어떻게 또 다른 부분으로 지적될 부분은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집계된 것만 그 정도인 거고요. 네. 사실상 이 고용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분류가 될 텐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네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네, 임금 그렇습니다. 차이가. 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렇죠. 2007년부터 이게 쭉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격차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소득 격차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알바생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대부분 지키는 편이었고요. 뭐 수도권이라든지 그 외 지역으로 갈수록 이 최저임금조차 못 지켜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6,030원이죠? 네, 맞습니다. 6,030원도 안 준다 이거 시간당? 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네. 왜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그 최저임금조차 안 주느냐. 고용주한테요? 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려온 대답이 서울만큼 일이 많지 않다. 사람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안 맞습니다. 주면은 사업주가 처벌받게 돼 있을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법도 그러면 안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여쭤보니까 아니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인 알바생들이 그냥 그 문제들은 그냥 수용하는군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노동청에다 고발하지도 않고. 네, 사실상 진정을 냈다고 해도 그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1% 남짓. 최저임금법 위반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태가요? 네. 꼭 개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벌이 된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자. 워낙 최저임금제가 낮으니까. 네. 그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최저임금보다는 한 18% 정도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주거비라든지 교육비, 문화비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산정이 된 건데, 그래서 올해 그 책정된 금액이 1,745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월급으로 좀 환산을 해보자면 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인데 이 생활임금제를 했을 때는 150만 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긴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청 단위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생활임금제를 실시하면서 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좀 생활이 낮았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지금 낮았다.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생활임금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뭐 100% 이루어졌다라고는 보기 구청마다 힘들지만. 다르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구청장 만나야 좋은 거네요. 예. 자,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비정규직 문제, 이건 뭐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상당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이 비정규직 분들을 이제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화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4년 같은 경우는 1,300여 명을 이제 직접 고용을 했고 내년까지는 뭐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그 박원순 시장이 그거는 상당히 성과를 인정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한 주간 지금 계속 우리가 리포터 보내드리고 있는데 경제민주화특별시 서울이라는 큰 주제로 연속기획 리포터를 우리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서울시가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경제민주화특별시를 선포를 한 만큼 이번 달 안에 이제 기본 조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의회로 넘어가서 5월쯤에는 공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례가 공포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에 한 발짝 더 실질적으로 다가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민주화에 해당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든가 네.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그렇죠. 규정할 수 있다, 강제할 수 있다 이런 네. 거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로만 나왔던 것들이 네. 실제로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또 관련돼서 이제 전담 팀을 조직을 새로 이제 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팀 단위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과 단위로 이제 확대를 해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제 박원순 시장이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죠. 마음을 먹은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혼자만 할 것이 아니고요. 관련 기관의 협조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외부 전문가랑 같이 협력을 해서 무슨 네.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네. 이제 이거를 성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계량화하기 위한 그런 지표를 만들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네. 또 중앙 정부와도 이 해결해야 될 관련된 법률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류민희 상태입니다. 기자 그 이번에 그 비정규직 문제 취재하면서 간단하게 또 소회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드러나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네. 특별히 그 고용 형태가 굉장히 요즘에는 다양해지지 않았습니까? 뭐 간접 고용에도 네. 뭐 여러 가지 형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법률로서 다 규정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많이 개선이 되고 정말 사람답게 일한 만큼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네. 취재하셔서요. 그 네.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류민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